안녕하십니까. 미국 LA의 토마스 킴 정치연구소 소장입니다. 이번 3월 9일 날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교포들,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, 지금 미중 갈등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서 이 국제 정세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변 우방 국가들이 아주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요,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이념 갈등입니다. 물론 이런 무역 갈등에서 비롯되고,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,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이념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왜 그럼 한국에 이러한 그 문제를 이런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느냐? 대한민국이 바로 이와 같은 이념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자유민주 국가인데,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공산주의자, 즉 이러한 그 이념을 달리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세력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, 이들이 이번에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들 공산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간의 그런 선거 양상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된 겁니다. 이런 자유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는 바로 윤석열 후보죠. 또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이념의 대표 후보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. 그 외에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, 이제 대세는 이 둘에 의해서 이제는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를 이제는 한번 예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양측의 그런 그 지지 기반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보면은, 우선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.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개인의 인간 윤석열 표가 이미 30% 40%에 육박할 정도로 다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그 지분이 많은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. 지지 기반과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합쳐진 그 지지세가 지금 40%에서 약 45% 정도 되는 게 현 수준입니다.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, 첫째는 인간 이재명을 지지하는 부류, 그러니까 뭐 친인척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, 지지 세력들이 이런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는 겁니다.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다름 아닌 바로 촛불 세력, 즉 주사파 또는 운동권 또는 시민단체의 그러한 가장 중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촛불 세력, 주사파, 이런 과거 운동권 이 출신들이 흐름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,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,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2012년 18대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,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
문재인 후보가 48.1%를 획득했습니다. 또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51.56%를 차지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3.5%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48%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.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그 48%는 인간 문재인,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그 결집된 표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런 주사파나 여기에 동료된, 여기에 선동된 이런 세력은 없었어요. 즉, 탄핵 이후에 그 생겼던 이런 그 촛불 세력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. 약간의 좌형, 좌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은 있었지만 이것이 크게 선거에 변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. 이제 5년 후 2017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? 2017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총 득표수가, 득표율이 41.1%였습니다. 홍준표가 24.34%, 그 다음에 안철수가 21.3445%, 그 다음에 유승민이 6.7%. 그래서 셋을 다 합치면은 53%였어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표는 41.1%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만 됐더라면 문재인은 대통령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러면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은 41.8%인데 지난 2012년도에는 48%를 받았어요. 48.1%, 정확하게 7%가 빠져나왔습니다. 그 얘기는 이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잠깐만,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득표율이 41.1%입니다. 그 다음에 홍준표가 받은 것이 24%, 그 다음에 이 안철수가 21.3445%, 그 다음에 유승민이 6.7%. 이 셋을 합치면은 53%가 됐어요. 문재인 그 대통령은 41.1%니까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만 됐다면, 단일 후보를 냈다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. 그런데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거죠. 그럼 그때 당시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은 2017년, 2012년도에 48%가 42%, 41%로 줄었어요. 7%가 빠져나갔습니다. 어떤 세력이 빠져나갔을까? 자,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41% 중에는 전통적인 민간 문재인 지지표,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표, 그 다음에 주사파, 즉 촛불 세력,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촛불 세력이 이때에 벌써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촛불 세력이라 하면은 이렇게 두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사파,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된 세력을 그저 촛불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촛불 세력의 그 분포는 이런 주사파와 여기 동원된 세력, 여기에 이러한 어떤 권력의 어떤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여기 끼어들어 있었겠죠. 그래서 이 세력이 다 합쳤을 때 41%가 됐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왜?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.
2017년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될 당시에 그를 지지했던 그런 세력은 바로 이런 주사파와 여기에 동원된 세력, 선동된 세력이 합했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 인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한번 추론해 볼,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첫째는 탄핵 전에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그 좌익 세력,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근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옵니다.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다른 세력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해야 된다. 이런 위험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. 아마 지금도 이 문제를 다시 옛날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면은 이거는 반역죄입니다. 왜냐하면 이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래요. 이 사람들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가도 부르지 않고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을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만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지하에 있던 조직을 정부 조직으로 끌어들였고 이 사람들을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많은 자리를 마련해 줬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의 이런 정체성을 거부하는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런 이제는 이 바깥으로 나와서 정당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는 공산주의자하고 밝히지 못해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다, 사회주의자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. 대신 이들은 자기 신분을 뭐 그렇다고 아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표장했느냐. 진보 좌파, 좌파 진보, 묘하게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갖다 살짝 속인 사람들이에요. 물론 진보 좌파 중에는 또 좌파라는 뭐 순수한 사람도 진보라는 순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보 좌파 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자체가 이들의 정체성을 여기에 숨기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진보다 보수다라는 것을 묘하게 이런 것을 한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. 무서운 사람들입니다. 자, 이것이 첫 번째로 알아낸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탄핵을 거치면서 이 나라에, 대한민국에 엉뚱하게 이런 공산주의자,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가에 또 이러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버젓이 활동을 한다는 것. 다만 이 사람들이 나는 공산주의자를 밝히지는 못하니까 뭐 진보 좌파요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별한 사항입니다. 두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들 세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또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실망하고 이 정치권에 겁을 먹든가 아니면 실망했든가 아니면은 이들하고 생각이 같지 않아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48%였던 그 지지세가 이들 동조 세력과 이런 그 촛불 세력이 여기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이 7%나 빠져나갔던 겁니다. 이런 공산 세력, 이런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한테는 호감을 가질 수 없다.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런 세력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%, 40%를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속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. 지금까지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금 바라기는 이번에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, 안전한 나라가
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